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파리올림픽을 보고 계신가요? 저 또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양궁은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파리올림픽에 우리 북한 선수단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8년 만에 하계올림픽 참가라고 합니다. 선수촌 숙소에서도 자유롭게 관계자 감시 아래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보고 평창올림픽 당시 응원단의 감시원이셨던 대한민국에 오셨던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 전 탈북한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의 감시자로 파견됐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한데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6년 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분명히 북한 선수들 긴장하는 마음과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을 텐데요. 저 또한 엄청나게 긴장하며 비행기를 탔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다행히도 한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 땅을 밟고 나서 정말 심정이 복잡해져서 한동안은 밥도 못 먹고 정말 우울했었거든요. 요새 뉴스를 보니 북한이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북한 선수단의 분위기도 살벌할 겁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파리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한 것이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북한 엘리트들과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쿠바에 있던 북한 참사관도 탈북하고 이렇게 외국에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탈북을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요즘 시기에는 북한 사람들을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 파리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감시가 제가 평창에서 감시했을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북한 선수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어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지 더 잘 느껴질 겁니다. 아마 선수단들도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는 평창올림픽 때문이거든요. 그때 저는 응원단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군에서 차출되어서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선수들이나 응원단원들이 특히 남한 선수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무조건 우리끼리만 단체 행동을 하도록 통솔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또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 동무들도 아침 저녁으로 생활총화를 통해 사상을 다 잡아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버스로 국경을 넘어서 강원도로 진입할 때부터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차림새와 피부와 그 고급짐이 비교가 안 됐었어요. 제가 응원단을 감시했어야 했는데 구경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만난 남한의 발전된 모습은 정말 놀라웠었지요. 사실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몰래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흔히 접합니다. 그러니 익숙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한국의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여기가 도시가 아닌 것에 충격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충격을 먹었었어요. 북한도 평양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처참하지만요.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깨끗한 거리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하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까지. 순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선수촌의 시설은 너무 훌륭했었어요. 이런 건물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죠.
세뇌를 그렇게 받은 저조차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꾸며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꾸밀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질감이 없었죠. 매일 밤 총알을 하면서 그래. 이건 다 큰 올림픽을 하니까 매번 그것에 맞춰서 큰 행사처럼 꾸며내는 것이라고 다짐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정말 꾸며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분명 북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다들 자지러질 겁니다. 이런 건 직접 보고 느껴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리고 응원단은 단독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도 선수단들은 선수촌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같이 있어야 하니 분명 다른 나라 선수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그 순수한 열정에 무언가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나라와 문화에도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도 한 번쯤은 무조건 마주쳐야 되기에 평생 동안 배우고 생활총화에서 새겼던 그들만의 세뇌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김정은이 북한 선수단의 눈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북한 관계자들이나 선수단들 중에서도 저처럼 충격을 먹고 그 충격에 시달리며 탈북을 결심할 것 같은데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엄격히 감시하는 체제이고 한 명이라도 사라져도 비상입니다. 만약 아무리 내가 지금 파리에 있다고 해도 돌발 행동을 해버리면 실종 신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명백한 북한의 법에 걸리기 때문에 혼자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어도 북에 남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먼 친척까지도 징역행위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감시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이 겪었던 무서운 통제를 SNS나 뉴스로 통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남한 취재진이나 남한의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시선을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고 표정도 정제된 채로 걷는 걸음걸이까지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냥 자유가 없습니다. 선수단이나 응원단들 또한 관계자들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자유로운 대화도 못하죠.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생활총화는 기본이고 어떤 대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징벌의 단계도 달라집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2명 혹은 3명이서 가게끔 하죠.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북한 선수단들도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체계를 속으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포커페이스를 정말 잘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며 높으신 분들에게 들키지 않고자 하는 저의 이런 욕망들을 정말 잘 감추고 다녔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에 처음 오고 돌아갔을 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을 잡아봤겠습니까? 매번 생활총화에 나가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빛이 났는데 과연 다른 나라의 세상은 어떨까? 분명히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사실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우울했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이 나라에 살면서 마음 편히 웃어본 적 없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분명 북한 선수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북한 사람의 무서운 한은 바로 식량입니다. 못 먹고 자라온 사람의 이 한은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당 밥이 별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선수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 빼고는 한국에서조차도 도시락 배급이 잘 돼서 엄청 맛있게 먹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허구한 날 감시받고 참 안타깝죠. 북한의 선수들은 다른 나라처럼 운동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선 선수 생활보다 더 최우선인 것은 사상교육입니다. 저 또한 평창 때 매일 사상교육을 받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나만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었어요. 그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은 저런 속물적인 자본주의의 독소에 물들지 말라. 우리의 제도가 제일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라와 같은 말들을 계속 들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다 믿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망하던 나만이 그려질 텐데요. 나만은 어떤 모습일까? 나만의 드라마에 나오던 사람들을 가서 볼 수 있을까? 나만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물론 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지만요. 그리고 선수들과 감시자들은 출국 전날 최종 지침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남쪽 취재진들이나 남한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거나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응원단이나 선수단을 보면 즉각 보고하라는 식으로요.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이번 선수단들은 저희 때보다 더욱 빡세게 교육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취재진들이 몰려와도 눈 한 번 안 마주치더라고요. 특히 지침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만의 발전상에 현혹되지 말라. 그건 다 꾸며낸 것이니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에 눈길조차 주지 말라. 라는 말인데요. 지금처럼 한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더 엄격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지침들은 다 까먹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했으니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평창을 가는 길에서도 창밖의 풍경을 보고 너무 충격 먹었었거든요. 깔끔한 도로와 높은 빌딩들, 밤에도 축제마냥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어떻게 밤이 이렇게 환하게 빛날 수 있는지 부끄럽지만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응원단 동무도 혼자서 정말 대단하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말으로 대답해버렸습니다. 서로 놀라서 쳐다보고 저는 바로 정신 차리면서 그런 말은 금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라며 다그쳤었죠. 하지만 속으로 피어나는 이 마음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응원단 동무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전부 다 그랬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무려 프랑스까지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동요가 됐겠어요. 프랑스는 또 다른 고풍스러운 느낌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분명할 거예요. 저는 평창올림픽 때도 정신을 차리려고 마음을 수도 없이 잡고 나뿐만 아니라 응원단들이 남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감시하고 내 할 일을 하자 라며 되새겼죠. 하지만 숙소에 들어서는 그 공기부터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동요를 안 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너무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 포근한 침대, 24시간 나오는 온수, 정전 따위는 없는 불빛이 환한 방.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 한평생 살면서 이런 비참한 감정이 드는 건 배신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첫날 밤 응원단원들과 함께 총화를 할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들 위대하신 장군님 말씀대로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온갖 애를 쓴 흔적이 보여서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절 속이지 못했죠. 그 선망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과 부러움, 그리고 동공에서 떨리는 미묘한 혼란까지요. 과연 그들에게도 제 눈빛이 그렇게 보였을까 순간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이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감시자인 내가 이렇게 동요가 되어서는 어떻게 다른 응원단들을 통제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날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올림픽 활동을 하는 중에도 스스로 표정 관리를 엄청 하려고 정말 갖은 애를 썼습니다.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만큼 겉으로는 냉철한 감시자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미친 듯이 동요가 됐죠.
나만의 발전상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여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평생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임무를 수행했죠. 응원단원들이 남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항상 우리끼리만 다니도록 했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에 돌아가는 순간 바로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가 감정이 드는 순간에도 저는 계속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숨기고 통제해야 할 만큼 남한이 그렇게 나쁜 곳일까? 하고요. 그래도 저희는 시내 구경을 잠깐 나갔었는데 이번 북한 선수단은 파리 구경도 못하고 경기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풀어놓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김정은도 속일 수 없는 그 자유가 있잖습니까? 밖에 나가면 응원단을 인솔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강릉의 시내를 구경할 때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어쨌든 행복해 보였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의 모습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젊은이들의 표정이 다들 굶어서 얼굴빛이 어둡고 잘 웃지 못하거든요. 힘이 없어서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과 처음 보는 화려한 머리 색깔,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꾸며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문점이 들었죠. 북한의 차림새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평양은 더욱 엄격합니다. 고위 간부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보위부 사람들도 감시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죠. 한국에서는 또 기술의 발전도 놀라웠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큰 화면의 TV, 자동문 등 모든 게 신기했었죠. 특히 그 키오스크라는 것으로 주문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청 큰 화면으로 두드리길래 무엇을 하나 유심히 봤더니 웬걸 그걸로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 광경은 처음 보니까요. 기계로 내 마음대로 눌러서 주문을 하다니요. 또 한국의 편의점은 어쩜 그리 잘 되어 있는지 24시간 열려 있고 없는 게 없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자본주의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은 절대 놀라는 표정을 지어선 안 된다. 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무표정으로 표정을 감추느라 애썼죠. 스스로도 이건 다 일시적인 거다. 쇼를 위해 만들어진 거니 부러워할 것도 신기해할 것도 없다. 라고 되뇌면서 마음을 잡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그 느낌을 어떻게 못 본 척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런 현실과 우리가 받은 지시 사이의 괴리감과 이질감에 미치는 줄 알았죠. 매일 밤 총화에서 우리는 나만의 허황된 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 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단들도 엄청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 남쪽 취재진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한다는 이런 걸로 너무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도 그 어린 응원단원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한 응원단원이 몰래 제게 물었었는데 선생님,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며 물었었죠. 아마 부러운 마음에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 순간에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이죠. 우리 수령님께서 쌀밥에 고깃국 배불리 먹이고 또 좋은 잠자리에서 좋은 옷 입게 해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아마 제 표정에서 눈치를 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저희는 올림픽 내내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것 외에는 외출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짧은 외출 시간마다 보는 나만의 모습은 제 생각을 야금야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에 본 숙소의 바깥 풍경인데요. 밤에도 저렇게 불을 켜도 되는구나. 하루 종일 켜놓는데 정전이 안 된다니. 밖에는 뭔 놈의 자동차들이 줄지어 다닌담. 간판이며 모든 것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구나. 등 이런 생각을 하며 색다른 경험들이 쌓이니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응원단으로 왔던 아가씨들을 제가 다시 만났는데 모두 그때 큰 회의감에 우울했었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평양 출신의 잘 사는 집들인데도 말이죠. 지금 파리올림픽의 북한 선수단도 다들 바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엘리트 체육 특기생이라 북한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최상으로 관리했지만 북한에서 최상이래봤자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최상이라고 해봤자 대한민국 70년대 수준 아닙니까? 물론 제가 평창에 갔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들을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었죠. 여전히 엄격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응원 단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단들도 아마 저녁에는 감시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요. 선수들도 힘들지만 감시원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평창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말 피곤했어요. 낮에는 응원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로 바빴고 밤에는 끝없는 총화가 이어졌죠. 제가 응원단을 모아서 하는 총화 말고도 매일 밤 감시원들끼리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서로의 사상을 검열해야 하니까요. 오늘 남한 사람들과 대화한 사람은 없지요? 수상한 행동을 한 동료는 없었나요? 괴상한 자본주의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없었죠? 등의 질문으로 감시원들끼리도 서로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보기에도 웃긴지 아세요? 다들 어떻게든 감추보려고 했으나 우리 마음은 일치한 게 눈빛에서 다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 체제 때문에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는 이런 것이 일상이라는 게. 근데 이때 정말 괴로운 것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남조선 모습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전부 억지로 꾸며낸 것이고 사실 남조선 인민들은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저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선전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이 총화 시간이 사람을 몹시 기빨리게 합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압박감이 더 컸죠. 매일 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이 압박감 때문에 몸이 엄청 피로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통제해도 남한 사람과 접촉을 하다 보니 경계심이나 마음에 남아있던 약간의 불편함은 다 날아갑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남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정말 친절했었거든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들도 밝고 순수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모습과 취재진 모습에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도 다 남측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호의에 되게 흔들렸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와서 제게 북한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게 초코파이를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다른 감시원이 차단해서 받지는 못했지만 그걸 보면서 남한 사람들이 우리 잘 못 먹고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고 불쌍해서 이렇게 볼 때 뭐라도 주려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선수단이나 취재진들, 자원봉사자들이 뭐라도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또 남한 선수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코치와도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광경입니다. 인터뷰 또한 여유롭게 하고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이는데 경직된 북한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근처에 앉은 남측 관중들이 대통령 욕도 하고 올림픽 관계자도 비판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말 하는 순간 장난이 아니라 진짜 끌려갑니다. 남쪽 분들에게는 사소한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크게 다가오거든요. 점점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우리가 믿어온 것들, 아니 믿으려고 애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북한의 간부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북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북한을 반드시 벗어나겠다 이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북한으로 돌아가면 당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물에 물들었을지도 모른다. 더욱 강도 높은 사상교육이 들어갑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생활총화는 정말 매 순간 숨이 막혔었죠. 지금 파리에 있는 북한 선수단들도 경기 후에 돌아가면 제대로 된 시간도 안 주고 쉴 틈도 없이 엄청나게 총화를 진행할 텐데 저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마주쳤던 남조선은 전부 허황된 모습이고 꾸며낸 것이니 속지 말라. 우리 수령님의 우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본 남한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을수록 속으로는 헛웃음만 나왔었죠. 밤마다 평창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거리, 풍성한 음식,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유라는 느낌은 정말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잠을 못 이뤘었죠. 웃기게도 저는 자유라는 느낌을 태어나서 느껴본 적이 없기에 한국에 와서 처음 느껴봤을 때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울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느낌은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이걸 몰랐을 북한에서 당시에는 하루하루 괴로워졌었죠. 그래서 응원단들도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우울증 온 사람 참 많았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만난 탈북 응원단 아가씨들도 엄청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매일같이 사상교육을 하고 감시는 하루가 지날수록 심해지니 다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평창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북한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탈북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나라에서 우울증으로 비참하게 죽으나 탈북하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젊은 내 청춘이 빛을 못 보는 것이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아예 모르면 나았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알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알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은밀히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온 가족이 함께 탈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가 마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는 차갑고 냉정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당신 남한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대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죠. 망설였지만 큰 결심을 했으니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쪽에 가면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탈북하는데 뭘 많이 싸들고 가지도 못하니
또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2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생사가 걸린 거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 우리 가족들은 한밤중에 브로커를 따라 집을 나섰죠. 친인척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는 것조차 위험하거든요. 또한 저희를 보위부에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작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넜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긴장감.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 덕분에 저와 가족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 북한을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안심하기엔 이르더라고요. 중국에서의 생활도 숨막히는 도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쥐 죽은 듯이 살면서 몇 달간의 중국 생활 끝에 저희 가족은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실제 상황인가? 꿈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었어요. 지금 이렇게 파리올림픽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값진 자유를 얻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됐었죠. 북한에 남아있는 선수들과 응원단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또 요즘 파리올림픽 소식을 보면서 북한 선수들 생각에 마음이 졸이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 과거가 당연히 떠오르거든요. 북한 선수들이 기괴할 정도로 단체 행동에 집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느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체제인 거죠. 특히 북한의 체조 간판 선수인 안창옥이 남한 취재진들의 대화 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평창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선수도 분명 남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었을 텐데 감독들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었겠죠. 예전 평창 때는 남북 관계가 좋아서 그나마 짧게라도 대답하는 건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니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능력을 타고났는데 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기계처럼 살고 있는 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처럼 용기를 부디 내보길 바라고요.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희망을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에서조차도 말 한마디 자유롭게 못하는 북한 선수단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는데 오늘 사연자분 역시도 예전 기억이 떠올라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들려주셨는데요. 그들이 속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언젠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려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